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발표된 공천 결과도 그동안 몇 군데 빠졌던 지역, 또 호남에 공천이 이루어진 곳, 뭐 이렇게 해서 한두 군데 또 나왔습니다. 성동구 갑 같은 경우에는 강효상, 대구에서 옮겨온 김진, 강남에서 쭉 준비를 하다가 이쪽으로 진수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3파전, 대구에서 그 컷오프 되어서 논란이 많았던 그 김재원 의원은 중랑구 을로 경선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진주에서 그대로 공천을 받았고요. 눈에 띄는 것은 그 전라도의 주동식 그 시민평등연대인가요? 그 대표. 그리고 열렬히 그동안에 문화운동을 해왔던 우파영화 감독은 참 많지 않은데, 최공재 감독이 나주시와 화순군 선거구에,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 이제 강원도 또 아마 몇 군데 이제 발표 안 된 지역들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어떤 조직이든 인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공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하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정상적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공천 과정에서 지금 이런 말들이 우스개로 돌고 있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에, 특히 대한민국 보수 정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첫째, 평소에는 좌익운동을 해야 된다. 둘째, 평소에 절대로 보수운동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셋째, 마지막 순간에 입당해야 된다. 이제 대개 이런 공식이 있는 것이다 하고 지금 물론 우스개입니다만은, 단순히 우스개만은 아닙니다. 평소에 보수운동을 열심히 하면 무조건 떨어진다. 공천 못 받는다. 둘째, 평소에는 좌익 진영에 좀 있어야 된다. 셋째, 막바지에, 평소에는 정당 활동을 안 하다가 막바지에 들어와야 된다. 굳이 하나 더 붙이자면 당에서 있더라도 당을 지키고 열심히 하면 안 된다. 늘 기회주의적으로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걸 해야 공천을 받는다.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원칙이 섰다. 이렇게 얘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태극기 세력은 완전히 배제되었고, 오히려 태극기 세력들은 이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오히려 받고 비꼬음을 받는다. 예를 들면 대구의 동구을에 내려가서 불과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15%까지 끌어올렸던,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있던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했죠. 도태우 변호사는 열심히 거리투쟁도 하고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그 도태우가 공천위원들에게 받은 질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유승민 잡으러 가겠다고 얘기했지 않나? 이제 유승민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에 통합이 되었으니까 이제 당신은 출마할 명분이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는 단순하게 떠보는 질문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이런 압박 면접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거는 도태우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경멸이 포함된, 태극기 세력에 대한 경멸이 포함된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런 거, 보수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평소에는 좌익이어야 된다. 둘째, 보수운동을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셋째, 밖에 있다가 막판에 들어와야 된다. 넷째, 당을 열심히 지키면 안 된다. 공천이 안 된다, 오히려. 이런 것이 이번에 여지없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 세력들은 대부분이 배제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태우 변호사, 김기수 변호사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공천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한 50군데 정도 남고 253군데 중에서 거의 200군데가 이제 확정이 된 곳은 89개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80, 90개 경선 지역이 이제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50개 정도 말고는 일단 이름이 나올 이름은 다 나왔습니다. 저희 소감은 이런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없어졌다. 단순히 미래통합당이 된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은 탄핵 찬성파들이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그 탄핵 찬성파들이 바른미래당, 안철수당, 등등 흩어져 있다가 이번에 황교안이 깔아놓은 레드카펫을 깔고 자유한국당으로 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쫙 모여서 친박이나 이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들, 태극기 세력을 모두 포함해서 배제하고 당을 틀어쥐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에서는 모두 20자리인데 11석을 바꿨으니까 55%를 물갈이했다. 잘했지 않냐. 물갈이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럼 누가 들어왔냐. 전부 안철수당, 무슨 유승민당, 기타 등등입니다. 민주당, 기타 등등입니다. 근데 새 인물이 없습니다. 새 인물이 없습니다. 11명을 잘라내고 새 인물이라고 냈는데 새 인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하고 보니까 전부 각 이 새롭게 통합한 그룹에서 뒤처리, 거의 정계를 은퇴한 상태이거나 은퇴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대거 통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치고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 있다가 들어온 문병호, 김근식 이런 사람들은 명백하게 좌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결국 이번 그 공천은 크게 보면 국민공천이 안 되고 공천위의 전횡으로 끝난, 사천으로 끝난. 예를 들어서 이 전횡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준석을 노원병에 넣기 위해서, 이준석을 노원병에 넣기 위해서 거기에서 열심히 밭갈이를 하고 있던, 표밭을 갈고 있던 노원병 당협위원장 김용식을 쫓아냈습니다. 아주 이 김용식도 젊은 친구거든요. 그냥 쫓아내긴 미안하니까 광명갑으로 보냈는데 이 광명갑에 그동안에 당협위원장을 열심히 해왔던 이호선이라는 분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호선 당협위원장 밑에서 노련한 선거운동원들하고 조직원들이 있었죠. 이제 30대의 김용식이 가서 그 조직을 인수해서 생판, 모르는 동네에 가서 지금 그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대구에서 밀려났습니다. 대구에서 밀려났는데 이 김재원을 서울에 중랑을에다가 그냥 갖다 박아서 네가 거기서 경선을 해라. 이거 완전히 죽으란 얘기죠. 너무나 자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상현을 쳐내는 거는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윤상현을 쳐내고
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딴 사람, 저 멀리 있던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에 넣고 저기에는 또 딴 사람을 밀어넣고 완전히 마음대로 하는 무슨 완전히 장기판입니다. 공관위원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 그래도 국민들이 뭔가 수긍할 수 있는 강남 지역에 최홍이라고 있습니다.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최홍. 개인적으로 저는 최홍을 잘합니다.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저마저 조금 안다고 숨길 수는 없는 강남 을입니다. 이 최홍이라는 사람이 부산 영도에 출마를 했습니다. 김용호 위원장 지역구죠. 부산 영도에 출마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강남 을에 넣으면 당선되는 이 지역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경선도 아니고 단수 추천받았거든요. 강남을에는 정말 바글바글 몰려 있었습니다. 최홍이가 어떻게 공천을 받았지? 하도 미스테리가 있다 보니까 최홍이가 김형호의 양아들이라고 하더라는 뜬 소문까지 지금 쫙 나오는 정도입니다. 어떻게 받았지? 제가 며칠 전에 뉴스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문병호씨 영등포 갑에 받았습니다. 그 문재인 운동하던 사람 아니야? 그 안철수 걔 아니야? 이제는 물러나야 되는 사람 아니야? 받았습니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는 통합당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대구에서는. 대구 달서갑의 이두아라는 변호사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두아가 단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곽대훈 의원이 있던 지역이죠. 이 이두아라는 사람은 이두아 변호사는 이석연 공관위원장의 라인입니다. 이석연의 라인입니다. 이석연이 단수 추천으로 보낸 겁니다. 이두아 웬만하면 곽대훈 의원하고 경선이라도 붙일만 하잖아요. 근데 경선을 하면 곽대훈 의원이 한테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 3선을 했거든요. 그럼 이두아는 신인이냐? 아닙니다. 18대에 이미 국회의원을 한번 해먹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석연 라인을 타고 대구 깃발만 꼽으면 되는 대구 달서갑에 찍어냈습니다. 대구는 고무도장입니까? 대구에 있는 국민들은 고무도장입니까? 야, 얘 이번엔 얘야 하면 찍어 누르면 예 하고 좀비처럼 가서 무조건 찍어주는 사람입니까? 이석연이가 찍은 거. 이석연이의 라인을 타고 내려온 아마구딸이 낙하산입니다. 현재 곽대훈은 구청장을 3선이나 지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원은 처음이죠. 그러면은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근데 이두아를 찍은 이두아는 원래 서울에 그 공천 지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거를 서울에 그 장에서 공천하면 된다는 지역인 달서갑에다가 다 내보내고 단수 추천했습니다. 강남을에 최홍이는 어떻게 온 건지, 이두아는 어떻게 온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경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갈고 닦고 무슨 뭔가를 해온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데 밖에 있다고 하면 무조건 추천을 받았습니다. 서울의 노원병 아까 김용식 당협위원장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준석이 꼽아 넣느라고 그렇게 된 거죠. 이준석이를 꼽아 넣느라고 여러 명이 열심히 해왔던 사람이 차례로 튕겨나갔습니다. 노원을에는 바른미래에 있던 이동섭이라는 사람이 공천받았습니다. 안철수계죠. 그러니까 이쪽 계 해서 통합당이라는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어중이 떠중이들 무슨 신인도 아니에요. 이두아 18대 이미 국회의원 해먹었던 사람입니다. 그거 다 쓸어 모아가지고 다 잘라내고 다 자기 개인적인 연고를 갖는 사람을 찍어 넣었습니다.
지금 대구 이런 데서 추경호, 송원석, 곽상도 이런 분들이 살아남았습니다만은 살아남은 자는 그나마 황교안계입니다. 황교안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는지 기준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수긍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동구을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동구을은요. 대구 동구갑도 그렇고 동구을도 그렇고 갑을 지역 모두가 유승민의 꼬봉들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류성걸. 예? 거기엔 대구 동구갑에서는 원래 김기수 변호사가 거기에서 밭을 갈고 있었거든요. 원래 정종섭 의원 지역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종섭 의원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물러가면서 불출마를 하면서 그래도 애국 운동을 열심히 해온 사람을 내가 물려주겠다 하고 자기 조직과 그 사람들을 전부 김기수 변호사에 던졌습니다. 그 김기수 변호사가 정종섭 의원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류성걸이 날라들어왔습니다. 류성걸이는 이미 그 낡은 사람이죠. 19대 국회의원 했잖아요. 그래서 김기수, 예? 류성걸, 그 이진숙도 MBC 있었나요? 걸프전 종군 기자를 했던. 그래서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이 김기수를 류성걸, 이진숙, 김기수, 송영선 의원이 빠지면서 이진숙 기자가 들어갔거든요. 그럼 류성걸, 이진숙, 김기수를 3명을 가지고 경선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3명이 경선하는 지역이. 근데 김기수만 날린 겁니다. 왜? 너는 태극기 운동했잖아. 저는 이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너는 태극기 운동의 과격분자야. 나가. 김기수 떨려놨습니다. 왜? 유성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김기수를 떨쳤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일에 유성걸, 이진숙, 김기수 3자가 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위험하죠. 넌 애국운동했잖아. 넌 태극기 시민들을 변호하고 다녔잖아. 변호사니까요. 김기수 잘라내. 그 지금 유성걸하고 이진숙이 둘이 경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대구 동구을에서는요. 여기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인되거든요. 도태우 변호사가. 여기에는 강대식, 김영희, 김재수, 도태우만 빼고 1, 2, 3등을 시키든지 여론조사를 해보고 1, 2 근소한 차로 3등이 도태우고 근데 도태우만 싹 걷어내고 3명을 경선에 붙였습니다. 도태우 왜? 너 유승민 잡으러 나온다 그랬지. 유승민이 이제 합당했어요 하고 불출마하기로 했으니까 너는 불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정말 경멸이 찬 정말 경멸스러운 질문이잖아요. 너는 애국운동했잖아. 나가 빠져줘. 강대식도 유승민계거든요. 강대식 유승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간 이런 스토리들이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누구를 받기 위해서 계속 당구볼처럼 쳐내면서 엉뚱한 대로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싸워온 자, 지금 반문연대라고 하잖아요. 반문연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반문연대라고 문재인하고 싸워왔던 자들은 다 잘려나간 겁니다. 지금. 문재인하고 싸워오지 않은 자들이 다 들어찼습니다. 민경욱 막말로 한다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민경욱 막말한다고. 무슨 싸워온 자는 다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황교안계.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 2004년에 수요 모임이라고 남원정, 남경필, 원희룡, 정병구, 박형준 이 사람들이 사실은 김형호 뒤에서 공천을 완전히 쥐고 흔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야 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그런 얘기들이 파다합니다. 파다합니다. 거기에다가 김형호는 자기 비서 찔러넣고 이석연이도 자기 꼬봉 찍어넣고 유승민, 류성걸, 강대식 찍어넣고 안철수계 들어오면 무조건 단수 추천으로 다 해주고 오직 배제된 건 태극기 세력들입니다. 열심히 그동안에 싸워왔던 자들은 다 나간다. 여러분,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단결해서 싸워서 문재인과 싸워야 된다. 고 얘기했지만 저는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승리고 누구를 위해서 문재인하고 싸웠나? 말하자면 전부 탄핵파들이 다 들어차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파 다 날아가고 탄핵파들이 우리 미래통합당을 완전히 장악한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장기표라는 사람이 김해 받았거든요. 장기표, 김해. 이 사람은 자칭 사회민주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자 아니에요. 자유시장경제주의자도 아닙니다. 자칭 사회주의자입니다. 자칭 사민주의자입니다. 나이 75세입니다. 이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정당을 수도 없이 만들고 수도 없이 출마해서 6번을 떨어졌습니다. 6번 출마해서 6번을 다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장기표 받았습니다. 왜? 통합하는데 사진 같이 찍었다고. 통합하는데 사진 같이 찍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잘했다. 반문이다. 반문 맞습니까? 이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은 싸울 수 없는 당이다. 이 당은 절대로 싸울 수 있는 투쟁력이 제로인 당이다. 못 싸울 겁니다. 왜? 싸우면 다음에 잘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못 싸우는.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면이 우선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면이 우선 없다.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면이 없다. 설사 이번에 그래도 보수 국민들이 그나마 참 애국심을 쥐어짜내서 150석을 만들어냈다고 하십시다. 저는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더구나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이 오히려 나중에 굉장히 현 집권층에 유리할 거다. 왜? 국난이 닥치면 유리해지거든요. 집권층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거의 국난급이기 때문에 오히려 집권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런 거로 이제는 문재인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예를 들어서 보수가 150석을 얻었다. 얻으면 뭐합니까? 비례 합쳐서 150억을 얻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공수처법 폐기 못 시킬 거다. 윤석열 검찰이 나서가지고 미래통합당의 당선자 한 30명 정도만 먼저 잡아넣기 쉬운 한 5명에 대해서만 수사를 시작하면 끝난다. 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은 아무도 투쟁 안 한다. 왜? 투쟁 안 하는 사람들만 모아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검찰에서 한국당, 통합당의 국회의원 당선자 수사를 시작만 하면 쫙 엎드릴 거다. 어디다 대고 공수처법 폐기하자 이런 법안을 낼 수 있어요? 못 냅니다. 그런 사람들만 지금 뽑고 있거든요. 싸워온 사람들은 다 잘려나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가 아무리 밀어줘도 문재인 못 이긴다. 문재인하고 못 싸운다.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철수당에 있고 이런 애들이 어떻게 싸웁니까? 유승민과 거의 똘마니들이 뭘 가지고 누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못 싸웁니다. 이때까지도 안 싸워온 사람들인데 이때까지 뭐 싸워온 사람이면은 싸우겠죠. 우리는 그걸 바라잖아요. 야, 이거 단결해서 일단 의석수를 과반을 확보하고 문재인과 싸우자. 못 싸웁니다. 이런 사람으로는. 안 싸우는 사람만 안치 쫙 지금 해놨거든요. 그 첫째, 보수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좌익운동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다가 밖에서 튀어들어와야 된다. 당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거 다 잘려나간다. 지금 오늘 저녁에 아마 내일 저녁까지 가면 비례대표를 내가 하겠다는 사람은 1000명이 넘을 겁니다. 1000명. 한 몇십억 땡기겠죠. 뭐 돈을 내게 돼 있잖아요. 전용료를. 꼭 대학교 무슨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 물은 들어왔습니다. 1000명이 갈 겁니다. 지금 박형준이 이 비례를 신청한다 그래요. 박형준은 지역에서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니까 박형준은 지역에서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형준 진언할 거예요. 네, 그리고 박형준이 출마했던 부산인가요? 그 지역 주민들은 압니다. 아주 재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황교안의 위임을 받아서 온갖 장난질을 다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싶으니까 비례로 신청한다 그래요. 그래서 당에서 이 비례 신청하는 박형준을 말릴 사람도 없고 아주 도대체 이 박형준이가 비례를 이번에 당에서 비례 신청하는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유영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측근에서 늘 모셔왔기 때문에 고생을 참으로 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라는 것을 발표하고 그 다음 날로 비례 신청을 한다는 것은 정말 옥정 편지를 정말 값을 없애는 거죠. 박형준?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비례를 한다? 박형준이가? 이런 정당을 우리가 찍어야 됩니까? 이런 정당을. 싸울 수 없다. 그래도 단결해서 문재인을 폭정을 막자. 못 막는다. 이 인구로는. 이 성분의 사람으로는. 왜? 싸워온 사람들은 다 잘려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 비례당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재가 많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인간들이 이렇게, 예?
오늘 낮에 제가 어디 들으니까 6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이 비례당도 참 정말 희한하게 된 게요. 황교안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 황교안 대표는 여러 번 거짓말을 했거든요. 여러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국민공천, 국민추천이라는 것도 쇼였습니다. 쇼. 내심 다 정해놓고, 내심은 김형호 공관위원장을 하기로 정해놓고 쇼한 겁니다. 그 다음에 김형호가 발표되고 나서는 조경태 의원이 김형호를 쓰자고 했다.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김형호 위원장을 추천했노라. 내가 아니고. 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본인입니다. 그러면 그게 국민추천이라는 절차가 나오기 전에 이미 본인에게 통보했다는 것. 그럼 국민추천이라는 절차도 거짓말이다. 최고위원들이 김용호 공천위원장을 공천했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황 대표는 당했습니다. 왜? 김용호 위원장을 발표해놓고 그 다음에 공천위원들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넣었잖아요. 김용호 위원장이 싸그리 무시하고 자기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게 이석연, 김세연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황교안이라는 분이 뭐 하는 분인 줄을 모르겠어요. 당대표 1년 만에 탄핵 반대 세력으로 하여금 당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신원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하는 것 자체를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최근에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정말 아시아적 민주주의, 후진성의 민주주의, 중국의 꼭 그 독재 시스템 홍위병 비슷한 이런 민주주의, 소위 직접민주주의도 아닌 아주 변형된 형태의 인민민주주의를 가져온 원인이 탄핵이라는 사건이거든요. 탄핵 문제하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하고는 또 다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마는 그 탄핵 문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탄핵이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인민민주주의식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했던, 그런 기여를 했던 원죄가 있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당을 재건한 겁니다. 재구축한 겁니다. 저는 이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지금 종로에 가서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죠. 비례대표, 비례당,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마 저녁 때쯤 되면 아마 1000명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요. 1000명 정도. 어떤 사람이 될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애국운동을 나름대로는 열심히 저는 정치에는 원래 제 체질에도 안 맞고 합니다마는
야,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요, 나 때는 이때다 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뭐 하던 사람들인가? 정말 이러니까 보수가 욕먹는 거다. 이렇게 잘난 사람이 많았나? 맨 앞줄에 서겠다는 박형준이는 또 뭐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이기고 보자. 예. 누가 이기는데? 누구의 승리죠? 보수의 승리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당은 중도 내지는 중도 좌, 민주당이 안 받아줘서 못 들어가는 좌익들이 지배한 거거든요. 민주당이 안 받아줘서 못 들어가는 좌익들. 그거를 보수의 승리라고 할 수 있나? 김영호라는 이분이 어디에까지 책임을 질 수 있나? 만사가 일그러지고 나면 그때는 책임져도 아무 의미가 없죠. 예? 추운 겨울이 싫다고 베트남에 가서 휴양하다가 불려온 분이니까 또 휴양 가버리면 그만이죠. 애국 세력들은 다 쫓겨나는 이런 공천, 저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비례당에 그나마의 희망을 걸어보지만 적어도 오늘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는 비례당도 가마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 가지 속내 내용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까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도 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